남자라고 뭐 갱년기 증상 없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오시는데 티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양방에서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바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도 들어서 연구 결과상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뭐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뭐 유방암, 뭐 치매, 요실금 등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처방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강남 타파니원 박인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타파니원 장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실까요? 갱년기에 생기는 증상이나 실제 환자들이 좀 약간 이렇게 오셔가지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오기도 하고 진액과 혈액이 부족해서 저희는 이제 허혈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허혈이라는 건 실제 감염에 의해서 정말 열이 발생한다기보다는 한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해요. 혹시 원장님 진료 보실 때 좀 증상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갱년기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편한 건 아니고 나는 별 불평은 없이 잘 지나갔어요 하는 분부터 막 수많은 증상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자분들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열이 수시로 올랐다 내리고 막 땀이 비 오듯이 나요. 몸이 너무 처지고 무기력한데 막 속에는 열불이 나서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이렇게 힘든데 주위에 가까운 가족마저도 이걸 이해해주지 못해서 더 힘들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갱년기 질환을 좀 오래 이제 놔두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진행해서 막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2차적인 질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참지 마시고 필요하면 영양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정도가 심하다면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한방에서는 자거 약침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단준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화병자리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약침을 주입하기도 하고 가미소요산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갱년기 처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처방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땀이 조금 더 불편해요. 뭐 잠을 더 못 주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면 기본 처방에 가감을 해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하는 건 효과 있나요? 양방에서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바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뭐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도 들어서 좀 무서워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단기간에 호르몬제 복용은 당연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현재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도 막 불안한 마음에 혹은 막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복용은 실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상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뭐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뭐 유방암, 뭐 치매, 요실금 등의 이제 추가적인 질환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요. 현재 불편하신 증상에 맞게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단기간만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갱년기 도움되는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갱년기에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유, 치즈, 아니면 멸치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주의해야 될 음식들을 더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커피, 탄산음료입니다. 카페인 자체가 자궁질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과하기 쉬운 건 햇빛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조금 세게 되면은 실제로 정서적으로도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비타민 D 합성이 좀 촉진되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도 어느 정도 해가시면서 내가 언제가 가장 좀 행복한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이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갱년기에 좀 영양제 도움되는지 또 도움되는 음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갱년기에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막 몸에 좋다는 이것저것 막 사서 드셔보시거나 영양제도 막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개념의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는 좋지만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섭취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콩이나 두부, 칡차입니다. 우리 흔히 약국에서 많이 파는 갈근탕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근이 바로 칡인데요. 콩이나 두부, 칡과 같은 콩과 식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갱년기 증상이 물론 없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50세 전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면 홍조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 혹은 예전과는 다르게 컨디션이 확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경우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생리 주기 자체가 많이 텀이 길어지기도 하고 양이 줄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생리 주기도 길어지고 생리 양도 줄어들고 폐경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영양제를 드시면서 생리혈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아직 갱년기 아닌가 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궁암이나 내막암 요런 같은 아예 질환이 있는 경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갱년기나 조기 폐경은 유전적인 영향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만 40세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게 꼭 갱년기 증상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하면 어머니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조기 폐경이셨다면 나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인지해 주시고 미리 그때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후천적으로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호르몬 검사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너무 빨리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면 호르몬 아예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건 필요할 때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남자 갱년기도 있어요. 남자 갱년기는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네, 역시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한약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도 집에만 있으면 생각도 실제로 많아지고 또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되다 보니까 계속 몸이 좀 더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취미생활 외부 활동을 조금 더 늘려가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영양제든 한약이든 정말 호르몬 치료까지도 한번 병행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자라고 갱년기 증상 없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오시는데 티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갱년기가 왔다고 해서 모두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건 아니긴 하죠. 맞습니다. 모두 힘들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막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응원과 지지도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한 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참기 어렵다 하시다면 내원하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